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대부분 다 무난하게 해결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 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지금 하는 게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같이 해볼게요. 최상위 엘리먼트의 클래스만 남기고 클래스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지워주세요. 예, 문제대로 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최상위 메뉴 박스 얘 하나 남기고 나머지를 다 지웠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 자식이 누구 골라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구조가 간단했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노멀라이즈는 마찬가지로 지워버릴게요. 자, 그리고 메뉴 박스 얘는 최상단위니까 남아있으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그럼 그 밑에 div로 바꿔주면 되죠. 왜냐면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는 div 이거 하나 있으니까 이거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 있는 div를 선택해라, 걔한테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별 문제 없이 적용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 열어봤더니 얘한테는 자식이 4명이 있어요. 각각 메뉴 아이템을 감싸고 있는 div,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div죠.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도 일단 메뉴를 다 div로 바꿔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메뉴 아이템 부분이에요. 메뉴 아이템 부분인데 메뉴 아이템 부분을 볼게요. 이거 다 똑같죠? 이 네 div가, 이 4개의 div가 다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야 되는 속성이잖아요. CSS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민할 게 없죠. 자식이 4명이지만 얘 중에서 뭐 얘한테만 줄 거야, 얘한테만 줄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4명 다 줄 거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div 주면 되죠. 그러면 잘 적용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각각 div 안에 메뉴 아이템 텍스트들이 들어 있었어요. 얘는 각각 div 안에 자식으로 존재하죠. 얘도 div로 더 바꿔줘야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얘 하나 남았는데 얘도 보면 뭐 첫 번째 A, 두 번째 A, 세 번째 A 뭐 분리를 시켜서 뭔가를 주고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지금 얘 다 동일하게 뭔가를 적용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A랑 세 번째 A한테만 뭔가를 주겠대요. 그럼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해줬어야겠죠. 별도로 주는 거니까. 우리가 원래 얘는 A 태그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A라고 말을 하는 건데, 처음에 div로 다 바꾸기 전에 얘는 원래 A들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랑 얘한테만 뭔가 색깔을 다르게 주고 싶다. 그러면 얘랑 얘를 골라서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검색어를 줬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없죠. 요 안에는 다 통일이잖아요. 얘랑 다 뭔가 똑같은 스타일을 주고 있어요. 그럼 얘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식으로 있는 div를 골라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기능도 살아있고 모양도 그대로인 얘가 되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모든 태그를 div로 바꾸는, 그리고 나서 클래스를 주는 방식 하나랑 지금 최상단 얘한테만 클래스를 주고 얘를 이용해서 자식을 찾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이 방법 두 가지를 지금 배웠어요. 전에 했던 거를 1번이라고 할 거고요. 이번에 했던 걸 2번으로 할게요.
자, 1번과 2번 둘 중에 누가 나아요? 이거는 경우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번에서 뭐 얘랑 얘한테만 뭔가를 골라서 주겠다, 혹은 뭐 얘랑 얘한테만 뭔가를 골라서 주겠다 했으면 차라리 얘가 나았을 수도 있어요, 1번이.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하는 동안에는 2번이 더 편한 거죠. 근데 사실 이 1번도 2번도 뭔가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자, 1번이 가졌던, 이게 지금 1번의 완성본이죠. 얘가 가졌던 가장 좋은 특징은 뭐예요?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우리가 1번 해결법을 이렇게 모든 태그를 div로 바꾸고 클래스를 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보기 편하세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보기 편하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사용한 이 div 태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지를 우리가 클래스명에 나타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얘가 뭐 하는 앤지를 HTML만 보고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요, 얘는. 이게 장점이에요, 얘한테. 클래스를 다 넣어주는 게 불편했지만, 이것들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div는 다 똑같은 div니까, 근데 이 div는 메뉴 박스 역할을 하는 div겠구나, 얘는 메뉴 역할을 하는 div겠구나, 얘는 메뉴 아이템, 얘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런 역할을 우리가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명시를 해준 거니까. 실제로 클래스명을 줌으로써 명시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써주면 그런 거를 한눈에 우리가 목적, 의도를 좀 파악하는데 이점이 있다 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얘는. 근데 요 2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메뉴 박스만 클래스를 줬기 때문에 얘가 메뉴 박스로 동작하겠구나 라고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모르죠. 이 주석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원래는. 그럼 이 div가 무슨 역할을 하지? 하면서 요 밑에를 까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을지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렇게 썼더니 소스가 좀 간편해졌어요. 간단해졌죠. 뭐 지저분하지도 않고, 그냥 뭐가 없잖아요. 뭐가 없어서 되게 심플해 보여요. 근데 동작은 똑같이 하죠. 얘가 가진 장점은 목적, 의도를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좀 뭔가 소스가 간단해졌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 1번과 2번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내비로 쓰고 여기를 섹션으로 쓰고 해서 분리를 했다고 칠게요. 자, 얘를 이렇게 나눠서 썼다고 해도 지금 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지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죠. 얘는 똑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2번이랑. 근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지금 얘는, 2번은. 근데 이런 의도를 좀 그냥 내가 어떤 태그를 사용을 하면 나는 이거를 이런 의도로 사용된 거야 라고 명시할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만 있다가 이제 마저 진행을 할게요.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얘를 먼저 해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다시 새 연습장을 하나 켜고요. 자, 어제 수업이었죠 아마. 지금 나와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div 대신에 엊그저께였나? div 대신에 h1 태그를 활용을 하셔서 얘를 줬더니 밑에 뭔가 여백이 있었던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이거를 좀 할 겁니다. h1부터
이렇게 해줄 거고요.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H 태그 H1부터 있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볼 겁니다. 보시면 H1에 1 넣었고 H2에 2 넣었고 이렇게 쭉 내려갔죠. 글자 크기 차이를 한번 볼까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근데 7에서 다시 커졌죠. 이 얘기는 H7은 지금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H 태그는 H6까지 있습니다. 7은 안 쓰는 거고요. 6까지 있는데 H1부터 H6까지 순서대로 크기가 작아져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바디랑 똑같이 마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릴 때 이 태그가 H1 태그를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H1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이 여백이 존재하는 거다, 여기를 div로 바꾸시면 해결이 될 거다 라고 해서 해결이 되셨었죠. 자, H 태그들은 기본적으로 마진을 갖고 있어요. 마진. 그래서 여기를 얘도 일단 마진을 끄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얘만 봐도 글자 크기는 이만큼인데 얘랑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H1만 일단 지워볼게요. 마진을 0으로. 자, 지금 얘가 올라갔죠, 위로. 다시 볼게요. 얘가 없을 때랑 여기 이만큼의 여백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얘를 쓰면 올라가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얘가 가지고 이렇게 밀고 있었던 거를 없앤 거잖아요. 지금 좌측으로는 붙은 거고 여기는 원래 붙어 있던 거고 위로 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없앴더니 밀고 있던 게 사라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H2 추가하면 또 당겨지죠. H3 추가하면 또 당겨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마진이라는 걸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H1부터 H6까지 이 태그들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뭔가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H1부터 이런 태그들을 잘 안 쓰는 추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실무를 하면서도 H1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태그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만약에 내가 H 태그를 쓸 거다 라고 하면 얘도 마진 0을 줘서 노멀라이즈를 해 주시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만 봐도 우리는 또 뭘 유추할 수 있죠? H 태그의 디스플레이는 블럭이겠죠? 한 줄에 하나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얘는 가볍게 이 정도만 넘어가고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태그예요. 자, 이런 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UL 그리고 그 안에 LI를 써줬어요. 그랬더니 점이 하나 찍혔죠. 얘는 선택도 안 돼요. 그냥 점이 하나 찍혔어요. 이 UL은요 언오더 리스트인가? 이름이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거의 약자고요. 얘는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요 이게 3개 생겨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실제로 값을 넣어 볼게요. 자, 이 모양을 한번 볼게요. 이거 누가 봐도 목록이죠. 그쵸? 얘는
이 태그는 ul이랑 li라는 태그는 목록, 리스트 같은 거를 나타낼 때 써요. 왜냐면 결과가 누가 봐도 목록처럼 나오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서 쓰기 위해 생성된 태그예요.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뭐 div, 내비, 섹션 이런 것들로 구성을 했고 그 안에 a 태그 넣어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a 태그로 레이아웃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a 태그 바깥에 뭐 div, 내비 이런 것들을 감싸줬어요. 그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메뉴 아이템, 그것도 뭐 목록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걸 할 때 이제 이 태그를 다 사용을 할 거예요. ul이랑 li. 그리고 이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얘랑의 차이가 보이시죠? 얘는 아까 제가 unordered? 아무튼 그 순번이 없는 리스트예요. 그냥 목록이죠, 목록. 근데 얘는 순번이 있네요. 1, 2, 3이 적히네요. 얘도 똑같아요. 선택 안 되고요. 똑같은 리스트를 쓰는 건데 ol로 감싸면요 이렇게 번호가 나오고요, ul로 감싸면 번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어쨌든 내가 섬세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거 나오는 거, 이 기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을 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a 태그나 바디한테 노멀라이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노멀라이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 의미 있어요? 없죠. 그래서 ol도 잘 안 씁니다. 실제로는 얘를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지금 이미 기본 디자인이 되어 있는 이 점들, 얘네를 없애줘야 돼요. 그게 이제 노멀라이징입니다. 자, 얘가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영역 같은 걸 한번 좀 봐볼게요. 아니다, 이거는 좀 있다. 자, 얘는 지금 보이실까요? 자, ul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먹고 있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ul의 디스플레이는 블럭이죠. 너비 최대화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거 뭐죠? 이 여백 왜 있죠? 우리 바디 마진 0, 바디에 노멀라이징 해줬는데 얘는 그래도 떨어지고 있죠. 그렇다는 건 ul한테도 마진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볼게요. 여기 지금 이만큼 밀려서 나오죠. 그럼 이 바깥으로 미는 건 마진이었어요. 안에서 미는 건 뭐죠? 패딩이죠. 그러면 ul은 패딩이랑 마진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패딩 0, 마진 0을 주면 아예 붙어요. 우린 지금 이 상태가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멀라이징을 하는 이유는 불필요하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값들을 없애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ul만 했는데도 이 점들이 사라졌어요. 원래 있던 게 사라졌죠. 이건 실제로 사라진 걸까요? 네, 아니죠. 얘는 그냥 밀린 거예요. 원래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공간이 있으니까 얘가 나왔던 건데, 얘가 패딩 0이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붙어버렸잖아요, 글자가. 그랬더니 이 점은 li가 주는 거거든요. li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타일인데, 기본 디자인인데, 얘가 그냥 패딩이 사라져서 붙어버리니까 얘가 그냥 안 보이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일단 지워놓고 쟤를 또 지워줄게요. 리스트 스타일에 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스트 스타일 논을 주면 사라지죠. 이거 사라졌어요. 여기 앞에 있던 점들. 자, 그리고 나서 얘한테 다시 패딩 0, 마진 0을 주면 이제 완전체가 된 거죠. 이건 실제로 이 점들도 사라진 거죠. 이제
눈에 안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걸 다 해줘야 돼요. 얘도 노멀라이징을 해주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바디한테 마진 0 있고 UL한테도 마진 0 있죠. 이거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근데 얘랑 얘도 하나씩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결과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그리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얘도 여기로 붙으면 뭐 달라지는 게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제 이렇게 묶어서 쓸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하고 A만 따로 이렇게 주는 편이에요, 실제로. 자, 근데 A는 여기다 합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이것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뭔가 값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이것들 때문에 뭔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서 얘는 합치지 않는 거고요. 얘네는 이렇게 줘도 서로 간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얘는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노멀라이징 해야 될 거 두 뭉터기를 배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할 때 제가 노멀라이징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라고 하면 이거 하시면 돼요. CSS에 그냥 이거 적어놓고 시작하면 돼요. 이 내용 두 개. 자, 네. UL이랑 LI 이 태그로 이제 리스트를 만들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UL, LI 노멀라이징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페이지에 요 밑에 상황에 맞는 태그를 알면 그걸 사용하고 모르면 DIV를 하래요. 이 문제를 지금 할 건 아니고요. 뭐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나서 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자, 수업 페이지에 여기 중간쯤 보시면은 CSS 디너가 있어요. 이거 찾으셨어요? 찾으셨을까요, 다? 요거 한번 들어와 보실게요. 그럼 이런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뭐 가입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면 돼요. 자, 접시가 움직이고 있고요. 접시한테 마우스를 올려보면 얘는 플레이트래요. 지금 이건 태그의 모양이죠. 실제로 이런 태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테이블이라는 div 클래스 안에 플레이트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얘를 타입 이너 CSS 셀렉터 얘를 어떻게 선택할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검색어 여기서 했던 거죠. 지금 이런 애들이 다 검색어잖아요. 이 검색어를 올바르게 찾는 방식을 공부하시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레이트라고 치면 넘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select the bento boxes래요. 그러니까 벤토를 선택해 달라는 거죠. 벤토는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 얘가 누군지 알 수 있고요. 얘는 플레이트고 얘는 벤토고, 그럼 여기서 벤토만 골라야 돼요. 그럼 벤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잘 안 보이시겠죠? 벤토. 그리고 나서 엔터 치면 또 넘어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주시는데 수업 페이지에 써 있는 대로 15단계까지 풀어 주세요. 지금 네, 지금 풀어 주세요. 40분까지 이거 한번 풀어 보세요. 이건 뭐 같이 할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문제에 ID 하고 펜시 나와 있죠. 아까 제가 ID 어떻게
그 셀렉 하는지 보여드렸죠. 샵 넣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힌트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참고해서 문제 해결하시면 돼요. 자, 다 못 푸신 분들은 이제 뭐 수업 끝나고 나서 시간 있을 때 해보시고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수업 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상황에 맞는 태그를 알면 그걸 사용하고, 모르면 div로 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 얘 나오는데, 자, 얘가 뭐냐면 우리가 했던, 방금 전까지 계속 했던, 반복했던 그 1차 메뉴 아이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첫 번째 버전은 div를 쓴 거고요. 두 번째 버전도 div를 썼는데 가장 최상의 엘리먼트를 메뉴박스 하면서 내비로 바꿔준 거고요. 세 번째 버전부터 이제 ulli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버전 보면 여기도 ulli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최종 버전 맨 마지막에 있는 이거 보면 ulli를 사용을 해서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시간 남은 시간도 이거를 할 시간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해보세요. 하나하나. 얘를 켜놓고 CSS는 보지 말고 얘만 복사해다가 새 연습장 하나 열어놓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것들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다 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떤 개념을 또 하나 배울 거고요.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한 내일 모레? 아니다. 내일이 7일차죠? 내일이 7일차니까 한 9일차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2차 메뉴 아이템들을 들어갈 거예요. 그 전에 이 1차 메뉴가 완벽해져야 돼요. 완벽해지라는 말씀은 이걸 그냥 할 줄 안다가 다가 아니라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까지 포함이에요. 그래서 얘 다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모양은 이런 형태니까 이거를 다루는 거를 연습을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50분까지 하시다가 이제 수업은 50분에 종료를 할 거고요. 이제 다 못하신 분들은 숙제예요. 다음 시간 전까지 다 해보셔야 돼요. 한 번씩은.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끊을 거고, 네, 이거 하시면 됩니다.